1997년 6월 30일 홍콩 반환식. 전 세계에 중계되는 이 행사에서 눈에 띄는 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행사를 위해 영국 본토에서 파견된 한 부대의 행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가 입고 있는 의상을 보니 스코틀랜드의 전통 의상인 킬트였습니다. 블랙워치라고 불리는 이 부대는 1725년에 창설된 3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부대이죠. 특이한 점은 전통적으로 스코틀랜드 고지대 출신의 젊은이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전쟁, 나폴레옹 전쟁, 크림 전쟁, 보어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과 이라크 전쟁까지 참여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최강의 엘리트 부대. 영국 육군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구성된 이 블랙워치 부대가 영국 역사의 기념비적인 홍콩 반환식에서 행진을 한 것입니다. 이 부대는 스코틀랜드인들이 대영 제국의 국민으로서 나라에 봉사해온 자긍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9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사건 하나가 또 일어났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주민투표 현장. 75%의 스코틀랜드 주민들이 찬성표를 던져 292년 만에 스코틀랜드 의회가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정운영 권한을 영국 정부로부터 이양받는 내용의 법이 제정되어 스코틀랜드의 독자적인 자치권을 갖게 된 것이죠. 2014년 스코틀랜드 분리독립투표, 2016년 브렉시트까지 거쳐오면서 최근 스코틀랜드의 독립움직임은 심상치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며 마치 영국으로부터의 스코틀랜드 독립이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죠. 코스타상, 가디언 픽션상 등 영국 내의 저명한 문학상들을 수상하고 20세기 영국 포스트 모던 문학의 시금석 중 한 명이라고 불리우는 작가 엘러스테어 그레이. 그는 다재다능한 영국의 예술가이면서도 1970년대부터 줄곧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외친 스코틀랜드 출신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살아생전 그의 작품들에는 스코틀랜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비유와 상징들이 가득했죠. 300년간 영국을 위해 몸바쳐 싸운 블랙워치 부대로 상징되는 스코틀랜드인들의 영국인이라는 정체성. 하지만 그레이 같은 스코틀랜드 지식인들이 부르짖는 독립된 스코틀랜드인의 정체성. 시간이 흐르며 더 분명해지는 이 두 개의 상반된 정체성을 보면 궁금해집니다. 스코틀랜드인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영국에서 그토록 떠나고 싶어 하게 된 걸까요?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나요? 에드워드 1세가 이끌던 잉글랜드군에 맞서 끈질기게 대항하다 마지막 전투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스코틀랜드의 영웅 월리스의 생애와 사랑을 다룬 영화였죠. 로마 제국의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켈트인을 북쪽으로 몰아낸 뒤 이곳에 성을 쌓아 나뉘어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그 경계만큼 잉글랜드와는 종족과 언어에서도 다른 독자성을 가지고 있던 이 스코틀랜드를 잉글랜드는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에드워드 1세, 2세, 3세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침입에 치열하게 대항해 싸웠죠. 브레이브하트의 주인공인 월리스가 처형당한 뒤 브루스라는 지도자가 잉글랜드에 끝까지 저항하며 싸운 끝에 1314년 베너번 전투에서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군을 격파했고 마침내 잉글랜드는 1328년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영국 역사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603년 엘리자베스 1세가 자식이 없는 상태로 죽게 되자 마거릿 튜드의 후손이자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입니다. 독립적인 두 나라가 이상하게도 한 명의 왕을 섬기게 된 것이죠. 제임스는 두 나라를 완전히 통합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사이의 감정은 전혀 그러질 않았죠.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어디 하나 존재하는 역병 같은 존재들. 그게 바로 잉글랜드인이 바라보는 스코틀랜드인의 이미지였죠. 1600년경 잉글랜드 인구는 410만 명, 스코틀랜드의 인구는 100만 명도 되지 않았고 스코틀랜드의 화폐 가치는 잉글랜드의 12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잉글랜드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부강한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스코틀랜드는 파나마의 다리엔이라는 지역에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무역 거점 식민지를 건설하려는 무모한 계획을 추진하다 실패해 엄청난 빚을 남기게 되었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결국 1707년 잉글랜드와의 통합을 선택하고 맙니다. 잉글랜드의 압도적인 식민지 시장을 확보해서
그런 위기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잉글랜드와 어정쩡하게 통합이 성사된 스코틀랜드는 그 이후에도 잉글랜드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지지 않아 자코바이트라는 반란이 일어나는 등 잉글랜드에 대한 투쟁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스코틀랜드는 바로 이런 과정에서 자신들만의 다른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코틀랜드가 민족적 정체성이 뚜렷해진 건 타자, 즉 잉글랜드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11세기부터 시작된 잉글랜드의 끊임없는 침입, 그리고 치열한 저항, 통합 이후에도 계속된 잉글랜드인들의 멸시, 이런 것에 대한 대응으로 스코틀랜드의 민족주의는 오히려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게 17세기에 이르러 공동왕위가 탄생하고 왕은 주로 런던에 머물게 되면서 자연스레 중심 권위가 사라지는 상황까지 오게 된 스코틀랜드. 이 시기 낙담하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새롭게 결집시켰던 건 바로 스코틀랜드의 교회였습니다. 가톨릭의 부패로 인해 촉발되어 세계사에 거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종교개혁 시기, 스코틀랜드 교회는 여전히 가톨릭적 요소가 남아있던 잉글랜드와는 달리 순수하게 개혁된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독자성이 있었고, 이것은 스코틀랜드를 잉글랜드와 구분짓는 그들의 자부심이었죠. 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은 더 나아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도덕을 고양시키기 위해 스코틀랜드 대학 교육을 혁신했습니다. 그러자 18세기에 에든버러나 글래스고 대학의 명성은 전 유럽에까지 널리 퍼질 정도가 되었죠. 이 덕분에 스코틀랜드 지식인들은 영국이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공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룬 스코틀랜드 지식인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가 윌리엄 로버트슨, 사회과학자 애덤 퍼거슨,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 문학의 월터 스코트, 로버트 번즈, 조지 톰슨 등 수도 없이 많은 스코틀랜드 지식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두각을 나타낸 게 아니라 이 시기 영국 문화의 주류를 이루어 빅토리아 시대의 문화 일반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런 스코틀랜드 지식인들의 활동을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지적 분위기에 밝았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토머스 제퍼슨은 이 세계의 어느 것도 에든버러와 경쟁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이렇게 문화적으로 뛰어난 정체성을 가질 뿐 아니라 영국 문화를 스코틀랜드인들이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스코틀랜드가 문명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스코틀랜드는 넓게 보면 주된 흐름에 포함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그 중심과는 조금 떨어져 있었죠. 잉글랜드와 가까우면서도 산업화의 태동기에 잉글랜드가 겪었던 경제적 충격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심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대체로 중심보다는 그 주변에서 더 빨리 발견되고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스코틀랜드는 중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뚜렷하게 인식하면서도 그 현상을 객관화할 수 있을 만큼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 덕에 애덤 스미스 같은 학자들도 노동이 부의 원천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국민 경제를 바라볼 수 있었죠. 이런 스코틀랜드의 문화적 성취는 타자로서의 잉글랜드를 의식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스스로 대영 제국의 문화 창달자라고 자부하는 이중적인 의식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실 정치에서는 잉글랜드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니 좀 더 추상적인 전통과 학문과 문예에서 그들의 자의식을 발현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노력은 대영 제국의 문화적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적 열등감이 문화적 우월의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영국적인 정체성은 18세기, 19세기 때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영국이 가장 광대한 식민지를 경영했던 제국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잉글랜드 젊은이들과는 달리 국내에서 경력을 쌓을 전망이 밝지 않았던 스코틀랜드 젊은이들은 제국의 식민지를 통해 법조계, 군대, 식민지 관료 등의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상승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배출구였던 것이죠. 실제로 해외 식민지와 관련된 일자리에 진출한 사람들 가운데 스코틀랜드인들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게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던 19세기까지만 해도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대영국 국민이라는 의식은 확고했죠.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면서 식민지 해방운동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 영국의 해외 식민지 대부분이 독립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영국의 힘이 약해지고 제국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그 경영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군대도 축소되었습니다. 제국 경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던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가 줄어들게 된 것이죠.
시간이 흘러 1970년대 석유 위기 이후 장기 불황에 빠진 영국 경제에 등장한 보수당의 마가렛 대처. 그녀는 영국병에 대응하기 위해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산업을 정리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고 잉글랜드 북부, 웨일스, 스코틀랜드의 지역에서 특히 제조업이 위축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수출 산업을 위주로 하던 지역이었죠. 스코틀랜드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조선, 철강업 등 중공업 산업은 줄줄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스코틀랜드는 영국 내에서도 실업률이 가장 폭증하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작가인 앨러스데어 그레이가 스코틀랜드 국민당을 지지하며 열렬한 민족주의자 활동을 시작한 것도 바로 이쯤이었죠. 안 그래도 역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잉글랜드로부터 느끼는 열등감과 상처들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영국에 대한 불신과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인들의 뿌리 깊은 피해의식은 지식인들의 일상 속 에피소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앨러스데어 그레이가 라나크라는 그의 첫 소설을 완성해 런던에 기반을 둔 커티스 브라운이라는 출판사에 가져갔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심 갖지 않을 거라는 이유였죠. 후에 그의 책은 유럽을 넘어 북미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널리 번역되어 읽히고 2008년 더 가디언지가 그의 책을 20세기 픽션의 랜드마크 중 하나라고까지 평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한 뒤 결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본사를 둔 캐논게이트 북스에 가서야 그의 작품을 출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최근 요르고스 란티모스가 감독을 맡고 엠마 스톤, 마크 로팔로가 주연을 맡아 그의 소설 가여운 것들의 영화화가 확정되었습니다. 등장인물인 고두인 백스터는 한 익사한 여자의 시체에 태아의 뇌를 접합시켜 벨라 백스터라는 인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소설 속 벨라는 키가 크고 아름답고 풍만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외모의 신체를 소유하고 있죠. 하지만 인위적으로 태아의 뇌가 접합되어 있는 벨라는 그 아름다운 외모 아래 태생적인 괴물성과 불완전함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작가 그레이는 바로 이런 벨라를 통해 스코틀랜드의 운명을 의인화했습니다. 외관은 그럴싸하게 갖추고 있지만 그 안에 팔다리와 장기들은 멀리 떨어져 얼이 빠져있는 두뇌로부터 명령을 받지 못해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상태인 벨라가 바로 스코틀랜드의 상태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2016년 전 세계를 당황시킨 브렉시트. 많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EU 탈퇴를 반대했지만 결국 EU 탈퇴가 결정되자 한 나라의 결정에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고 느낀 스코틀랜드인들은 분노했고 이는 독립운동을 더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올해 10월 스코틀랜드 국민투표를 통해 독립에 대한 여부를 묻는다고 발표하자 대법원에서는 영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최근에도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한 영국과 스코틀랜드 사이의 긴장감은 갈수록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스코틀랜드가 독립하게 되면 영국이라는 나라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작가 앨러스데어 그레이를 비롯해 스코틀랜드의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독립을 염원하게 된 건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영국에겐 필연적으로 예견된 운명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300년이 훌쩍 남은 이 시점에 과연 스코틀랜드는 독립을 선택하게 될까요? 스코틀랜드의 역사적 배경을 알면 더욱 흥미로운 앨러스데어 그레이의 소설 가여운 것들에는 어떤 비밀과 반전이 숨어 있을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